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5월 꼭 매수해야 할 의량주 랭킹 탑 3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에 앞서 1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지난 4분기 성장 강도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가 1.1 플러스 1.2였는데 전분기 대비 플러스 1.6, 전년 대비 1.8%로 예상보다 더 좋았다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기대 이상의 1분기 성장이었고요. 상품 중심의 민간 소비와 제조업을 필두로 한 수출 설비 투자가 이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5월 주식시장 프리뷰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3일날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작년 3월 14일부터 금지되었던 공매도 거래가 14개월 만에 종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5월 3일 월요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고 그 대상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 두 번의 공매도 금지 기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코스피,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종료 이후 1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개월 이후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칭 수단이 확보된 미국계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경우 단기간에는 부담 요인이지만 저희가 3개월 이상 주식시장을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 초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미국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한국 주식시장에 분명 영향을 주고요.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는 64.7을 기록하며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4월달에는 이보다 높은 65를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은 낮아지고 민간 고용은 늘어나서 개선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월달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위험자산인 주식에 있어 우리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경제활동 정상화입니다. 경제활동 정상화되면 경기 부양책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위험자산군 내 모멘텀 여력이 존재하는 주식을 주목해야 되고요. 실적 상향을 주도하는 소재, IT, 금융, 리플레이션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중간재 수요 확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증시는 2분기 중반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분기 중반 이후에는 조정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좀 주의를 해봐야겠죠. 그 이유는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과 미국의 증세, 글로벌 디지털세 이슈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시장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변화를 찾아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에 저희의 돈을 투자하는 게 이런 태도를 지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를 16%나 상회했죠. 멀티플 회복 구간에 진입을 했고 증권사 투자응위는 매수, 목표 주가는 2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1분기 매출액은 1.5조 원, 영업이익은 1,0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조금 낮아졌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플러스 25.5%나 늘어났습니다. 여기 영업이익 증감률 보이시죠? 정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현재 정산 완료에 따라 2분기 매출 회복으로 나타낼 전망이고요. 반면에 이익 증가는 화공 부분 마진이 개선에 기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간단하게 5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일가스 프로세싱, 정유, 석유화학, 산업, 환경 산업의 중심을 담당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회복 구간에 진입했죠. 1분기 해외 신규 수준은 2,500원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 4월에 수주한 사우디건을 포함하면 현재 약 1조 원의 수주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3조 원의 계열사 수주까지 고려하면 수주 목표 금액인 6조 원에 벌써 37%나 달성했죠. 그리고 중동의 주요 발주처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 재개 움직임은 기존 투자 계획으로의 복귀를 시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목표 주가는 2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21년 순이익 추정치는 13%나 상향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 목표 배수는 1.9배로 올렸습니다. 작년처럼 힘든 시장 환경 속에서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주 잔고를 기록했고
최악을 디딘 해외 발주 시장과 조금씩 늘어나는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목표 주가 상승에 기인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투자 키워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5.5%, 46.1% 증가했고 화공 부분의 이익률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 분위기, 중동, 동남아 등 해외 플랜트 발주 환경 우호적 가능성이 위로 열려 있다를 마지막 키워드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고요. 이쪽은 기관, 이쪽은 외국인인데요. 각각 1개월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특히 4월 15일날 외인의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에게 인기가 있는 종목은 확률상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월봉입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2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잡은 월봉상 저항도 2만원이고요.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초입 상태입니다. 확실히 강한 추세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 보이시는 거래량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컸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진입에 있어 신뢰할 만한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큰 양봉이 보이시죠? 그 말은 즉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봉으로 살펴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이러한 삼각형 패턴 안에서 위, 아래 이런 흐름을 그리다가 변동성이 저하되고 결국엔 거래량을 동반하여 위로 크게 쏴줬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여 돌파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돌파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리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5월달에 증시의 조정을 받아 주가가 하락한다면 14,6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지지받는, 그러니까 리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 박스 구간은 상장 이래 가장 크고 활발한 거래량이 이뤄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말은 즉 순매수 주체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일봉이고요. 러프하게 오늘날의 자리에서 매수 자리를 잡아봤을 때 14,700원에서 15,700원 사이로 매수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2만원, 월봉상 저항도 2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이자 저항인 2만원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더라도 2만원을 한 번에 뚫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량 한 번 더 발생하고 뚫어버린다면 그땐 2만원이라는 가격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새롭게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거래량은 매수를 할 때 힌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건설기계 쪽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2분기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DGB 금융지주입니다. 1분기 순이익은 1235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요. 자본 비율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 수익률이 무려 6%에 육박할 전망이고요. 연체의 순증이 감소하고 있고 NPL 순증액 증가 등 건전성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1235억 원으로 예상을 상회한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원화 대출금이 전분기 대비 3.8%나 증가했고 PF 수수료가 50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증권 수입 수수료 또한 47억 원 증가했고 그룹 수수료 이익이 전분기 대비 무려 21.2%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건전성 개선이 되었고 전 부문 안정성 높은 호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본 비율 대폭 개선, 올해 배당 수익률은 무려 6%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분기 중에 보통주 자본 비율이 11.93%로 234bp나 상승했고 올해 추정 순이익은 약 2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5.7%로 상당히 준수했는데 올해는 6%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건전성 개선 기조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1분기 중 부동산 PF 대출이 6,450억 원이나 급증했고요.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상당히 적은 데다가 지방은행이라는 점에서 관련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네요. DGB 금융지주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4월 30일 마지막 날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간은 4월 23일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더군요. 외국인의 확실한 수급이 4월 말에 있었던 덕분에
DGB 금융지주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차트를 바로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월봉이고요. 월봉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상태로 추세는 지속되고 있죠. 제가 여기 외부 하락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하락 추세선 끝에 걸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봉상 지지 구간이었던 7,870원은 확실히 지지를 받았고,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잠깐 동안 횡보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4월 30일에 외국인의 엄청난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봉으로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진입에 대한 근거가 될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봉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고, 여기서부터 증가한 거래량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오늘날의 자리도 나빠 보이지 않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사실 지금 자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조금 누르고 며칠 동안 흔들다가 다시 또 올려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인데,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매수를 받아 본다면 8,630원부터 8,200원까지 여기서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날의 자리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1차로 매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찰병 정도는 간단하게 보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거래량,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 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준수하죠. 안정적인 지방은행, DGB 금융지주 저희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첫 번째로 1분기 매출액이 6조 755억 원으로 플러스 6.3%, YOY 기준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했고요. 유가 회복과 미국의 생산 설비가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던 정유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아래에 있는 로보틱스 제외 전 부문 흑자를 달성했고요. 그로 인해 중공업 지주 적정 주가가 상향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현대중공업 지주의 연결 대상 회사 영업 실적입니다. 모든 부문에서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로보틱스 제외하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배 구조도입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조선해양과 그 밑에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많은 숫자의 탄탄한 조선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이 4,128억 원으로 현대중공업 지주 전체의 영업이익의 무려 77.3%를 차지하는데요. 원유 공급 차질로 재고이익이 발생했고 1분기 유가 회복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가 플러스 1,5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의 투자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일뱅크 지분이 크지만 가지고 있는 조선회사들을 저희가 고려해봤을 때 고부가 가치의 선박 수주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지금은 한국 조선회사들의 수주가 아주 좋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로 인해 기업 가치는 1.94조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이 좋더군요. 배당을 높게 해주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중간 배당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로 현대건설 기계와 함께 글쓰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하여 앞으로는 독과 점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에서 캡처한 현대중공업 지주의 1분기 실적이고요. 21년 예상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3%, 영업손실은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더라도 21년 실적은 근 4년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에 아주 민감한 실적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에 따라 21년 주당 순이익의 가치 매우 크게 평가받았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투자에 있어서 매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고요. 기간 외인입니다. 기간은 4월 19일을 기준으로 아주 꾸준하게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인은 4월 26일날 아주 크게 매수가 한번 들어왔죠. 반면에 매도 물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의 요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동차, 화학, 반도체보다 오히려 건설, 기계 이런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바로 차트를 살펴보실게요. 월봉이고요. 월봉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로 주가의 흐름을 상승으로 돌려놓겠다 라는 그림이 나와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증가한 거래량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큰 거래량과 함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던 63,500원을 확실히 돌파해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63,500원쯤에서는 저희가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주봉이고요. 주봉은 이동평균선 정별 그리고 강력하게 돌파한 이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단기 저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2,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특이사항은 특별히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자리에서 저희가 매수를 받아본다면 1차는 6,790원, 2차는 6,600원, 3차는 6,390원에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저항은 72,200원인데 이게 조금 강한 저항이라서 한 번에 뚫고 지지받는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주가는 이 안에서 조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매수가 됐다면 단기 저항인 72,200원에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공매도 시작과 1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5월 주식시장 변동성은 확대가 될 거고요. 실적에 따라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온 기업들은 저희가 매수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 스윙, 단기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시기고요. 내가 잘 아는, 확실히 공부한 종목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5월달 쉽지 않겠지만 탐구하여 찾아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5월 주식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